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일 아침 나 대신 로봇이 출근해서 내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월급은 내가 받는 거죠.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게 AI 시대의 핵심 질문이에요. 자, 최근 AI 기반 보험 회사 레모네이드의 CEO 다니엘 슈라이버가 한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우리의 일자리와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2월 9일 기준 테슬라 주가는 43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숫자도 오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레모네이드라는 회사부터 알아볼게요. 이 회사는 AI를 활용해서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인슈어테크 기업이에요. 다니엘 CEO가 말하길 지금 레모네이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 직원 수는 거의 그대로인데 회사의 매출과 처리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운영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알바생 수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10배로 뛰는 것과 비슷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AI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니까요. 고객 응대, 보험금 심사, 서류 처리까지 AI가 척척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사업이 2배로 커지면 직원도 2배로 뽑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AI가 있으면은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사업은 100배로 커질 수 있어요. 마치 넷플릭스 한 달 구독료로 무제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처럼 AI 하나로 무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데니엘 CEO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마스터 보험 AI 두뇌가 개발될 거고 그 AI는 회사의 모든 결정을 어떤 인간보다 더 잘 내릴 거라고요.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했어요. 근데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니엘 CEO가 인터뷰에서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AI 혁명의 본질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요. 예전에는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했어요. 공장을 돌리려면 노동자가 있어야 했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했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자본만 있으면, 그러니까 AI 시스템에 투자할 돈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산업혁명 때도 저 농부의 90%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기계가 멍청했어요. 저 힘은 셌지만 생각은 못했죠. 그래서 인간은 두뇌로 승부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독점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독점이 깨집니다. AI가 생각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보다 진단을 잘하고, 변호사보다 법률 문서를 잘 쓰고, 엔지니어보다 코드를 잘 짜요. 다니엘 CEO의 표현을 빌리면은 지능이 무한해지고 무료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능의 희소성 위에 서 있어요. 의사가 비싼 연봉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의대 가기 어렵고 수련 기간 길고 그만큼 희귀한 능력이니까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AI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연봉 협상에서 뭘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예요. 오늘 2월 9일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가 435달러 선이에요. 지난 12월 489달러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왜 테슬라 이야기를 하냐고요? 데니엘 CEO가 인터뷰에서 테슬라를 직접 언급했어요. 레거시 산업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AI 기업으로요. 보험의 레모네이드, 자동차의 테슬라, 금융의 업스타트와 로빈후드, 소프트웨어의 팔란티어.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AI를 활용해서 기존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최근 테슬라 소식을 보면요. 2025년 4분기 인도량이 약 41만 8천 대였어요. 전년 대비 9% 정도 감소했죠. BYD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 자리도 뺏겼고요. 근데 주가는 여전히 높아요. 왜일까요? 시장은 테슬라의 AI 잠재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이버캡 로봇택시, 옵티머스 로봇. 이게 성공하면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CEO가 말한 것처럼 이런 회사들이 성공하면은 주가가 1000배 오를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 10조 달러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회사들을 운영하는데 사람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 CEO가 정말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했어요. 잠깐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도플갱어가 생겼어요. 나와 똑같이 생겼고 내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AI 로봇이에요. 이 로봇을 내 대신 회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해변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고 운동하고 푹 자면 돼요. 근데 월급은 계속 나와요. 왜냐? 상사가 로봇인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상사는 기뻐할 거예요. 갑자기 일을 더 잘하고 실수도 안 하고 휴식도 안 취하고 훨씬 친절해졌으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일 안 하는데 돈을 받아요. 근데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상사도 좋고 회사도 좋고 나도 좋아요. 이게 바로 데니엘 CEO가 말하는 새로운 종류의 실업이에요. 기존의 실업은 뭐였어요? 재앙이었죠. 일자리를 잃으면 수입이 없고 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고 더 많은 사람이 해고되는 악순환이 일어났어요. 근데 AI로 인한 실업은 달라요. 생산은 늘어나요.
회사의 생산성은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문제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아마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 거예요. AI 시대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내 일자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고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주제로 매일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해요. 입장 링크는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거 아시죠? 저 데니엘 CEO도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다고 해요. 보편적 기본소득, 우리가 흔히 말하는 UBI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개념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생존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상위 중산층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근데 다니엘 CEO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대요. 모델을 만들어서 숫자를 돌려봤더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요? 그는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개념을 제안했어요. 지금은 일정 소득 이상 벌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걸 뒤집는 거예요. 일정 소득 이하면은 정부가 오히려 돈을 주는 거죠. 소득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금액 이하로는 못 벌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요. 어떤 정부도 그 돈을 감당 못하니까요. 근데 AI가 충분히 발전하면 달라져요. AI가 만들어내는 인격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 인격의 일부만 가져와서 분배하면 실업한 두 부모 가정도 지금 상위 20%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대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국제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세금 체계도 바꿔야 하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다니엘 CEO가 재미있는 예측을 했어요. AI 시대가 오면 디플레이션이 온다고요. 모든 게 싸진다는 거예요. 즉 운전사 없는 택시는 더 싸요. 변호사 없는 법률 서비스도 더 싸고 의사 없는 진단 서비스도 더 싸지겠죠. 이거 좋은 거 아니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건이 싸지는 건 좋은데 그 싸진 만큼 일자리도 사라지거든요. 운전기사, 변호사, 의사 이 사람들 월급은 어디서 나와요? 데니엘 CEO는 이 디플레이션을 역이용하자고 해요. 물가가 떨어지면은 소비세를 올려도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 세금으로 실업자들을 도우면 돼요. 일종의 자체 조달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AI가 만든 인격으로 AI가 대체한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요. 피자 한 판을 8배로 늘리는 기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피자가 10판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그 이익 일부를 떼서 피자 만들던 요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요리사는 열 안 해도 예전보다 더 많은 피자를 먹을 수 있어요. 단순화시킨 거지만 기본 논리는 이래요.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만드는 인격은 충분히 커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시장에만 맡기면 안 돼요. 자, 다니엘 CEO가 역사 이야기를 했어요. 산업혁명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우리는 보통 산업혁명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GDP가 이제 엄청 올랐고 결국 모두가 잘 살게 됐다고요. 근데 찰스 디킨스 소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올리버 트위스트 두 도시 이야기. 공장주가 아닌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짧고 비참했어요. GDP가 올라도 그 혜택은 자본가에게만 갔어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죠. 그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예요. 보건규정, 노동법, 사회안전망, FDR의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야 혁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 혁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장에만 맡겨두면 행복한 결말이 안 올 수 있어요. 자본 있는 사람만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뒤처지는 거죠. 자, 미국을 보세요. 세계화가 평균적으로는 좋았어요. GDP는 올랐죠. 근데 러스트벨트, 중서부 공업지대는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죠? 오피오이드 위기, 정치적 혼란. 이제 평균이 좋아도 뒤처진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 전체가 흔들려요. AI 시대도 똑같을 겁니다. 인터뷰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자본이 있는 사람만 로봇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본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미국만 해도 인구의 절반이 주식이 없어요. 월급에서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AI 시대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로봇 살 돈도 없는데요. 이건 정말 무서운 질문이에요. 마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전세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냐는 질문과 비슷해요. 저 데니엘 CEO의 대답이 솔직했어요. 자기는 세금과 재분배를 지지한다고요. 실리콘밸리에서 흔하지 않은 의견이에요. 보통 창업자들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CEO는 달랐어요. 백만장자를 만드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유치원 선생님, 의사, 도로 포장한 사람들, 선배들한테 배운 것들 다 합쳐져서 성공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유전자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환경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운이에요. 그래서 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고 느끼는 게 적절하다고요. 그리고 그 운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AI 시대에는 더더욱요. 내 두뇌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부를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능력주의예요? 인터뷰 말미에 둘이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새로운 삶이 예전 삶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죠. 숫자만 좋아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졌다고 느껴야 해요. 정치인들이 숫자는 좋잖아요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돈을 더 벌어도 주 80시간 일하면서 가족 얼굴도 못 보면은
그게 나아진 삶이에요? AI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GDP가 10배 뛰어도 사람들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실패한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웰빙이에요. 다니엘 CEO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최근 몇 년간 개인선 판매량이 급증했대요. 억만장자들의 경호 서비스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부자들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은 자기들도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죠. 진정한 풍요의 시대에 빈곤이 있다라는 건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AI와 로봇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 왜 누군가는 굶어야 해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고 현실적으로도 문제예요.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은 사회가 불안정해지거든요. 할리우드 작가 파업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더 크게 더 자주 일어날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투자자로서 뭘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AI 수혜주에 주목하세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요. 이 회사들이 데니엘 CEO가 말한 레버리지를 경험하는 회사들이에요. 직원은 그대로인데 사업이 100배로 커질 수 있는 회사들. 둘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테슬라가 인도량 감소로 욕먹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사이버캡이랑 옵티머스를 보고 있어요. 단기 실적보다 AI 잠재력이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셋째, 분산 투자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업종별로 나눴잖아요. 이제는 AI 활용도로 나눠야 해요. AI를 잘 쓰는 회사와 못 쓰는 회사. 후자는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정책 변화를 주시하세요. 다니엘 CEO가 말한 것처럼 세금 체계가 바뀔 수 있어요. 로봇세, AI세 같은 거요. 이게 어떤 회사에 유리하고 불리한지 생각해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져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우세요. 그래서 창의성, 감성, 리더십 같은 거요.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AI 혁명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혁명이에요. 이건 산업혁명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독점하던 지능이라는 무기가 더 이상 독점이 아니게 되거든요. 이 변화는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그 부가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유토피아가 될 수도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장에만 맡기면은 디스토피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산업혁명 초기처럼요. 데니엘 CEO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모든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AI의 혜택을 소수가 독점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새 삶이 예전 삶보다 나아야 해요. 우리 투자자들은 이 변화의 파도를 타야 해요. AI 수혜주에 투자하고 장기 관점을 가지고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요. 근데 동시에 사회 전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봐야 해요. 내 포트폴리오만 오르고 사회가 무너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깊이 있는 분석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AI 시대 투자 전략, 글로벌 경제 흐름, 종목 분석을 매일 나누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해요. 저 입장 링크는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룰게요. 여러분, AI 시대가 무섭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준비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